안녕하세요. 콩나물맘 여러분,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부해야 진짜 공부가 된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진짜 공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한다면 제대로 공부가 안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요, 아쉽게도 이렇게 공부를 제대로 시키시는 분이 많이 없으십니다. 한국에서는 수업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제대로 된 깊은 교육이 아니라 그냥 겉만 훑고 진도만 빼는 교육이 많거든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건데요. 제가 8월에 퇴직하면서 퇴직한다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제자 한 명이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이 댓글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공부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실 수 있는데요. 댓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땡땡 초등학교 6학년 5반 학생이었던 지금은 21살이 된 땡땡입니다. 벌써 거의 9년이 지났네요. 아직도 선생님의 하브루타 수업은 잊지 못합니다. 또한 선생님이 수업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던 종이들도 아직 집에 있습니다. 제가 보통 한국 교육을 받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20세 전까지 쭉 들었다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컨텐츠 사업, 인스타, 유튜브에 대한 공부를 하고 컨텐츠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도중 갑자기 선생님이 생각나서 인터넷에 쳐봤는데 역시 크게 되시고 계시네요. 정말 더 크게 되셔서 교육에 대한 견해들을 많이 들려주세요. 한국에서의 교직 생활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존경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좋은 뜻을 널리 알리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전병규 스승님 화이팅입니다. 네, 이런 댓글이었는데요. 이런 댓글들이 교사로서 열심히 살았던 시간에 대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댓글 달아준 우리 제자 친구에게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요. 이 댓글에서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의 한국 교육을 받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20세 전까지 쭉 들었다면 얼마나 비약적으로 성장했을지 상상이 안 되네요. 네, 공부라는 건 이런 거여야 하는 거죠.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이걸 배웠어요가 아니라 와, 이걸 내가 몰랐다면, 내가 이걸 계속 배운다면 도대체 나는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초등학생의 공부는 이래야 하는 겁니다. 초등학생은 아직 한참 성장하는 중이고 공부머리를 기르는 중이고 공부하는 힘을 기르는 중이니까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당장 눈앞에 정답 하나에 목을 매는 지금 한국 교육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하는 진짜 교육, 초등학생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경험하게 해줘야 하는 교육, 무엇일까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지금 하는 일반적인 한국 교육의 모습부터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비교하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한국식 공부의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직선적으로 지식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겁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너무 직선적으로 공부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는 A는 이러이러하다, B는 이러이러하다처럼 배우는 지식을 바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듣고 외우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속담을 배웁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이런 속담을 배울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얘들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속담 알아? 맞아. 이 속담은 큰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점이 작은 사람을 지적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이런 경우지. 자기는 밥 먹듯이 자주 거짓말하면서 말이야. 누가 한 번이라도 거짓말하면 그걸 아주 큰 일처럼 난리치는 경우. 이럴 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고 해.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수업이 흘러가는데요. 이게 수업뿐 아니라 부모님이 아이를 가르칠 때도 그렇고 속담 교재들도 모두 보통 이런 식입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가 무슨 뜻인지 매우 직접적이고 직선적으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학교, 학원, 가정, 교재 할 것 없이 대한민국 교육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런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배움이 너무 얕다라는 겁니다.
어떤 지식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대충 겉만 오른 말 그대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배움이 얕은 이유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 지식을 배우는데 너무 직선적으로 그 뜻만 딱 배운다는 겁니다. 이건 모든 공부에서 나타나는데요. 단어를 공부하면 그냥 정의 하나 딸랑 주고 좀 더 주면 뭐 예시 하나 정도 주는 정도죠. 수학 공부를 하면 공식 하나 딸랑 주고 문제 주고 그냥 계속 문제만 풀어대는 겁니다. 영어 공부를 하면 그냥 문장 주고 문장 따라 말하고 읽고 계속 껍데기만, 진짜 그냥 껍데기만 계속 할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 혹은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공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선생님, 부모님, 강사, 교재가 그냥 설명을 계속 해줍니다. 아이는 그냥 하고 있으면 되죠. 그런 문제가 뭐냐?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아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보면 집중해서 수업을 듣고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는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80%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도 80% 확률로 여기 속하겠죠. 그런 아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진도만 이렇게 잘 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는 게 별로 없어서요.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은데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스스로 생각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접해보고 수박 겉만 앓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런 공부는 첫날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제대로 공부해봐야 그런 지식들이 쌓여서 남는 거고 그게 공부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야 학년이 올라가서도 공부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크게 성장시키는 진짜 공부가 뭐냐? 바로 이 한국식 공부를 뒤집어야 합니다. 지식을 직선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굽이굽이 돌아가면서 우회하면서 깊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도록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교재가 답을 다 주고 그냥 듣고 읽어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할 거리를 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댓글을 달았던 그 옛 제자가 제 수업을 20살까지 들었다면 자기가 어디까지 성장했을지 모르겠다고 한 이유, 네,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다양한 측면에서 매우 깊게 들여다보는 훈련이 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런 공부법을 통해서요. 그것도 스스로 하는 훈련이 된 거죠. 지금 한국 아이들은 선생님이 교재가 주는 지식을 받아 먹기에 바쁩니다. 받아 먹는다는 말은 누가 안 주면 못 먹는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공부법은 누가 따주는 공부법이 아니라 스스로 따는 법을 익히는 공부법입니다. 그러니 이런 공부를 꾸준히 지속해야 하는 거예요. 꾸준히 스스로 지식을 따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 역량이, 학습력이, 공부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는 거죠. 제발 더 이상 초등학생에게 입시를 앞둔 중고등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공부법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공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제가 쓴 교재에서 그런 공부를 자세히 구현해 놓았거든요. 한자어 수업에서도 그랬고 속담왕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올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는 문해력 학습서도 여러 권 출간 예정인데요. 여기에도 매우 구체적으로 구현을 해놨습니다. 속담왕에 대한 후기도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콩나물쌤 도서 문해력 속담왕 구매 후 내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가 발전할 수밖에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구나 싶었어요. 이분께서는 속담왕에 담긴 진짜 공부의 의미를 발견하신 분인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로 나온 문해력 속담왕 행동편을 통해서 진짜 공부, 깊은 공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라는 속담을 한번 보시죠. 우선 첫 페이지에 만화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속담을 이해하게 만들어요. 만화로 된 속담책들은 보통 이 수준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속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요. 글이 담겨진 속담책은 보통 이 정도 내용에서 끝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 내용은 너무 배움이 얕다. 아이를 제대로 성장시키는 공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속담의 겉뜻과 속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겉뜻을 제공해요. 겨가 뭔지, 그리고 나무라다가 뭔지 그 뜻이 있죠.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속담의 겉뜻은 똥이 묻은 개가 겨가 묻은 개의 잘못을 지적한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겉뜻은 일단 알려주는데요. 속뜻은 스스로 생각하게 합니다. 똥 묻은 개는 큰 결점이 있는 사람, 그리고 겨 묻은 개는 결점이 작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 그러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게 하죠.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똥 묻은 개는 큰 결점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군. 겨 묻은 개는 결점이 작은 사람을 의미하고, 그리고 앞에서 나무라다는 잘못을 지적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결국 큰 결점이 있는 사람이 작은 결점이 있는 사람의 잘못을 지적한다는 뜻이구나 하고 그 숨은 뜻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똑같은 내용이라도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내게 하는 것이 특히 핵심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제가 그냥 써놓으면 아이들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면 쉽고 편한데 이게 남지를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뿐더러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힌트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게 하니까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지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페이지 아래에 보면 속담을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생각하게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속담이 적용되는 상황을 2개 제시하고 2개는 스스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설명해주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역시 기억도 안 나고 적용도 힘듭니다. 자, 4번째 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관련된 외국 속담을 알아봅니다. 여기서는 냄비가 주전자 보고 검다고 한다라는 영국 속담이 담겨 있는데, 이 속담은 자기 자신도 가지고 있는 결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우리 속담과 외국 속담을 비교하면서 또 생각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비슷한 의미의 속담이 나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반대의 뜻을 가진 속담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가 속담을 더 넓고 깊게 바라보도록 하죠. 속담을 한 번 더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관점이 넓어지고 시야가 확 트이겠죠? 마지막으로는 기존의 속담에서 일부분을 바꾸어서 새로운 나만의 속담을 만들어보는 활동인데요. 이를 통해서 속담을 뜯어본 후 속담의 일부분을 바꾸고 그에 따라 다른 부분을 알맞게 바꾸는 등 속담의 부분과 부분 사이의 관계를 또 생각하게 합니다. 속담의 한 부분이 바뀌면 또 어떤 다른 뜻이 되는지도 생각하게 만들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진짜 아이를 키우는 공부법, 바로 이런 겁니다. 저의 제자들이 정말 놀랍고 좋아했던 공부법이 바로 이런 거죠. 속담을 배워도, 한자어를 배워도, 시를 배워도, 문학을 배워도, 비문학을 배워도, 수학을 배워도, 영어를 배워도, 사회과학을 배워도 모두 이런 식으로 배워야 합니다. 원주율이 뭐다, 운율이 뭐다, 이 글은 어떤 뜻이다, 중력이란 뭐다, 이렇게 짧고 간단하게, 이해도 잘 안 되는데 그냥 설명해서 우겨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식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계속 경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공부하는 법을 배우고 어느 정도 익히고 나면 나중에는 얕게 가르쳐도 스스로 깊게 공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얕게만 배워본 아이들은 계속해서 얕게만 공부하거든요. 깊게 공부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깊게 하는 이런 공부를 경험하고 이를 일정 기간 이상 지속해서 훈련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얕게 설명을 해도 스스로 깊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교재가 얕게 지식을 줘도 역시 스스로 깊게 바라보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학년, 중학년까지
늦어도 고학년까지 이런 공부법을 반드시 경험해보고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중학교 가면 이제 달려야 하니까 달려야 하는 시점까지 얕은 공부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한계가 너무 뚜렷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공부법을 뭔가 가르치지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하는 5%, 10% 아이들만 앞으로 나아가고 나머지 90%, 95% 아이들은 계속 허우적거리게 됩니다. 많이 하는데 남는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시절 이 초등 공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참고로 제가 쓴 교재는 모두 이렇게 공부법을 훈련시키는 식으로 쓰여졌는데요. 아시겠지만 한자어 교재가 요즘 쏟아지고 속담 교재도 많잖아요. 그리고 뭐 독해력 교재도 많고, 그런데 모두들 지식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쓴 교재들을 이제 베껴서 나오는 교재들도 있는데 껍데기는 베낄 수 있지만 그 핵심, 진짜 공부머리를 키우는 이런 활동 자체는 베끼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로 그런 수업을 오랜 기간 해보고 교육에 대한 통찰이 없으면 이런 교재를 쓰기가 어렵거든요. 자, 공부머리까지 키워주는 진짜 제대로 된 교재에는 콩나물쌤이 직접 쓴 한자어 수업 속담왕 뿌리란 걸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교재도 사용해 보시고 또 가정에서 다른 공부를 할 때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점을 잊지 마세요. 겉만 핥으면서 빨리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를 배우면 그걸 다양한 측면에서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한자어 수업은 9권 혹은 10권까지, 속담왕은 5권 혹은 6권까지 나올 예정이거든요. 이 책들 꾸준히 하시면 한자어와 속담은 기본이고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력과 학습력까지 길러주는 거죠. 자, 1, 2년 꾸준히 하신다면 정말 완전히 달라진 우리 아이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강의하고 좋은 교재 계속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콩나물쌤이었습니다.